자, 선택과목 미적분 문제풀이 합시다. 자, 23번은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풀 때 어떻게 푼다? 바로 공비가 제일 센 놈을 기준으로 공비의 절대값이죠.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센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는 게 기본적인 풀이죠. 그럼 여기는 자 n에 대한 미수가 다 공비니까 2, 3, 마이너스 2, 3이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 얼마 되죠? 바로 3이 공비가 되죠. 따라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얼마가 된다? n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의 n제곱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3분의 2의 어떻게 n제곱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이 부분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자, 3분의 1을 먼저 준다면 바로 3의 n제곱은 약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등비수열에서 이 공비가 얼마일 때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얼마일 때 1 사이에 있을 때는 요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분모의 극한값은 0 플러스 1이 되고 분자의 극한값은 0 플러스 3분의 1이 되어서 자, 최종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선생님이 먼저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풀이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바로 처리하면 되겠죠. 공비 가장 센 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공비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바로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로 본다면 자, 공비가 큰 것이 지금 약분이 되죠. 따라서 남는 것은 바로 3분의 1.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단축되죠. 논리적인 풀이는 이거지만 여러분들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놔두고 나머지는 무슨 값이 된다? 껌값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겠죠. 자, 24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자, 3am-5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로 수렴할 때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통밥으로 그냥 그대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AN이 수렴한다고 보고요. 그냥 3의 AN 마이너스 5N이 바로 2가 된다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나요? AN은 3분의 5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놈을 그대로 여기 대입해 주면 됩니다. 바로 그대로 푸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4n 제곱이 되고 여기가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an 자리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니까 3은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5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 2차분의 2차가 되겠죠. n에 대한 2차가 되니까 최고차계수가 답인데요. 4, 3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여기는 2, 5, 10n 제곱이 되니까 바로 10이 되어서 바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로 역분하면 6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입니다.
자,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2라고 간다고 보고, 이 수열이 2로 수렴한다는 걸 보고, AN을 특정 지어서 하나로 만들어 두어서 그대로 처리하면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적인 풀이를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통법으로 푸는 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 3an-5를 5n을 무엇으로 이렇게 bn으로 뭘 한다? 치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자체를 bn으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이 bn이라는 수열은 어디로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누굴 an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A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n이 이하하면 bn 플러스 5n이 되고 3으로 나누어 주면 A를 찾을 수가 있겠죠. 요식을 그대로 어디에 여기 AN을 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2n 플러스 1에 바로 AN이 되겠죠. 그죠? 뭐 AN이 들어가니까 3이 분모로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4n 제곱, 4n 제곱 곱하기 3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bn 플러스 5n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bn은 여러분들 어디로 수렴합니까? bn은 2로 수렴하니까 얘는 상수 취급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2차분의 2차가 되죠. 따라서 n에 대한 계수, n제곱의 계수가 12가 되고 여기는 바로 n제곱의 계수가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0n제곱이 되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6분의 5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원칙적인 풀이는 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어 줘야 되죠. 그러면 분자를 나누면 12가 되고 분모를 n으로 나눌 때 각각 n 하나씩 주면 되겠죠. n 하나씩 주면 2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n분의 2가 n분의 b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1은 제로가 되고 무한대분의 bn이 2니까 무한대분의 2 상수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 다 알아놓고 바로 적용이 이렇게 안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로 이용한다? 이것을 통째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치환을 해서 이용해 준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5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이 4분의 5일 때, 자, 모든 양수 A의 값을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 극한은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값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분모를 일로 보고,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한다? 바로 이돔에 바로 켤레수로 여러분들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원래 1이 있었으니까 저놈의 플러스를 바로 유리화하면 an 제곱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루트 an 제곱 마이너스 an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합차가 되네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뒤에 거 제곱은 갈로가 있어야 되겠죠. 되겠나요? 이놈의 극한값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n 제곱이 없어지고, 자, 분자는 어떻게 되죠? 바로 플러스 an이 되니까, 자, 분자는 바로 an 플러스 n이니까 a 플러스 1n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최고차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최고차가 1차고 분모도 루트 n 제곱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루트 an 제곱이면 바로 루트 a의 바로 n이 되겠죠. 바로 n에 대한 1차 항의 계수가 루트 a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로 루트 an으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n에 대한 1차니까 분모는 루트 a, 루트 a가 두 개 있으니까 바로 2 루트 a가 되고, 자, 분자는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또 설명을 해준다면 분모 분자를 무한대분에 무한될 때요 1차니까 바로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죠. 자,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어 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고, 물론 관로는 필요 없겠네요. 자, 분모는 자 n이 보세요. 루트 an 제곱 플러스 n인데 얘를 n으로 나누어 주죠. 자, 그럼 n은 어떻게 됩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은 양수니까 n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n, 루트 n을 결합하면 여기가 n이 루트 속에 들어갈 때 n 제곱이 되었으니까 똑같이 n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가 전체 루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루트 바로 n 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an 제곱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 제곱으로 나누어 보면 요 앞부분은 n 제곱이 약분이 되어서 a가 되고 여기는 n이 하나 약분되면 루트 속이 n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마찬가지로 부분만 다르니까 a 플러스 n-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따라서 루트 a가 돼서 2 루트 a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5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크로스 하면 되겠습니까? 크로스 하면 어떻게 되죠? 자, 4분의 5가 되니까, 자, 크로스 하기 전에 약분하고, 2a 플러스 2는 얼마 된다? 5 루트 a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a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4a 제곱에 바로 8a가 되겠죠.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5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a 제곱에 이항하면 플러스 3a 플러스 4 이꼴 0이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하고 1하고 플러스 플러스인가요? 아,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뭐가 잘못됐죠? 얘가 넘어오면 4a 제곱 4고 5a가 되니까 2는 4, 8a가 맞으면 3a가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까? 3a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a는 1, 4가 아니죠. 잠깐만요. 자,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잘못 졌죠? 바로 여기가 잘못 졌네요. 그죠? 자, 5루트 A를 제공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25A가 돼야 되죠. 25A. 맞나요? 자, 그러면 이항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17A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4하고 1하고 4하고 1하고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7A가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랑 또는 얼마가 된다? 4가 되어서 자, 모든 양수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개 더하면 4분의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5를 제곱하면 25니까 25a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17a가 되어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본 개념 시간에 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자, 루트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자 an 제곱 플러스 b 다시 n 플러스 c 다시의 극한값은 유리화를 해보면요. 반드시 얘는 이 n 제곱의 개수가 뭐 할 때 똑같아야 되고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되겠죠. 반드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개념 시간에 했으니까 공식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똑같이 유리화를 해보면 결과는 뭐가 된다? 2 루트 a분의 자 여기 있는 b에서 여기 있는 b 다시를 뭐 하면 된다? 이 기호 그대로 가지고 와서 b 다시가 된다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때요? n제곱의 개수가 aa 똑같죠?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2 루트 a분의 자, n의 개수가 요 앞에가 얼마죠? 1이죠. 1 마이너스 자, 여기 n의 개수는 마이너스 a가 되죠. n의 개수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플러스 a가 되겠죠. 따라서 2 루트 a분의 1 플러스 a가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원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바로 이 분모를 1로 보고 바로 분자를 유리화하면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어서 2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개점 책에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26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장에 1인 두 수열 AN, BN. 첫 장 한번 주어졌네요. 그죠? A1이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두식이 있을 때 자, AN, BN의 곱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두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첫 번째 AN의 관계식을 보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니까 3으로 일정하다고 이야기하네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을 보고 우리는 바로 이 AN 수열은 무엇이다? 무엇이? 공차가 얼마인? 자, 뒷항에서 앞항을 빼니까 3으로 일정하다는 말은 공차가 3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N은 바로 결정할 수 있나요? 바로 공차가 3이니까 3n이 되고 맞나요? 첫 장이 n이니까 n에 1을 넣었을 때 3인데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N의 일반항을 그대로 3n 마이너스 2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 두 번째 식을 보고 EN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수열은 합이죠. 바로 SN입니다. SN. 그런데 일반항이 BN이 아니고 바로 BK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자, 합의 공식을 분석했을 때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은 바로 무슨 공식?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분석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이 BN도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가 되는 바로 n제곱을 미분해보면 2n이 되죠. 따라서 바로 공차가 2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바로 n에 대한 요 계수가 바로 공차가 되었어요. 되죠. 비분했을 때 n에 대한 계수. 즉 n제곱 앞에 있는 요 계수 1이랑 요 2랑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고 했는데 쉽게 요 2차식을 미분했을 때 n에 대한 바로 계수가 공차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N은 공차가 2N이니까 2N이 되고, 자, 얘도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넣었을 때 1이 되려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 쏘리,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바로 누가 어떤 수열이 되어야 되죠? BN 수열이 아니라 요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맞죠? 바로 누가 BN분의 1이죠. BN분의 1. 미안합니다. bn분의 1이 공차가 뭐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bn이 아니에요. 요 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bn분의 1이죠. bk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요 일반항이 요 수열의 일반항의 공차가 2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bn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2니까 2n이 되고 그러면 첫째 항을 결정해야 되겠죠. 첫째 항. 자, B1이 얼마죠? B1이 1이잖아요. 그러면 B1분의 1도 1이 되겠죠. 아니면 첫째 항은 S1이잖아요. S1이 바로 B1분의 1하고 동일하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그죠? 바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려면 2n-1이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BN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자, 일반항은 누가 일반항이다? BN이 일반항이 아니라 요 시그마 뒤에 있는 요 수열이 바로 일반항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N과 BN분의 1을 구했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BN은 바로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2n-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N과 BN을 곱하라고 했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AN, BN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 적을 필요도 없죠. 2n분의 1분의 2n-1분의 바로 3n-2가 바로 AN과 BN을 곱한 바로 새로운 수열이 되겠죠. 자, n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니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 계수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분의 3이 이 문제의 바로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부분 다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바로 bn분의 1이 바로 일반항이다. 그것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bn분의 1이 바로 2n-1이 되고 2n은 2n-1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요 두 식을 곱한 식이 바로 요 식이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죠. 바로 두 개 곱하면 이것분의 이거니까 3n-2가 분자에 들어오면 그대로 2분의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7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럴 때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 형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떠올라야 됩니까? 극한의 대소관계. 자,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죠. 샌드위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극한을 보면 필요한 게 바로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AN을 구해야 되잖아요. AN. 자, AN을 구하는데 일단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는 N에 대한 1차가 되고 분모도 3N은 1차인데 얘가 끼케야 커봤자 1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1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면 얘를 먼저 분모 분자를 바로 n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n분의 4가 되고요. 얘는 n분의 an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n으로 나누었을 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의 극한값이 있겠죠, 그죠? 요 놈의 극한값을 선생님이 잠시 알파로 둔다면 요 극한값은 바로 어떻게 돼야 된다?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제로로 가니까, 그죠? 2 플러스 0분의 알파 플러스 3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 식을 가지고 누굴 찾아주면 되겠다? n분의 an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등식이 있으니까 n분의 an을 알려면 이 식을 n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죠. 바로 여기 an 제곱이 있으니까 이 식을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좌변은 n제곱분의 바로 an제곱이 될 것이고 n제곱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죠. 그럼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n분의 4a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이 되고 여기는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 뭐로 적어줄 수 있나요? 바로 지수법칙에 의하여 n분의 an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면 여러분들 요게 전체의 제곱이니까 야는 말이 없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 자체는 전체의 제곱이니까 말이 없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4 곱하기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극한을 붙여준 순간 여기는 이 꼴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0이고요. 자, 얘가 내가 찾는 극한값 바로 뭡니까? 바로 알파 제곱이 되겠죠. 알파 제곱. 그리고 여기는 4배의 요 자체가 내가 원하는 알파가 되고 얘는 어디로 갑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를 그냥 요식만 딱 보면 항상 알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알파가 음수도 될 수가 있겠지만 자, 요 4 알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알파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성립하지 않죠. 2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2를 넣으면 딱 성립하네요. 딱 알파가 2일 때 성립하네요. 3을 넣는 순간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3을 넣으면 4, 3, 12 빼기 4가 돼서 8이 되니까 이쪽이 더 커지죠. 따라서 요 식만 딱 보는 순간 자, 알파는 2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물론 이 항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작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더 정리해 준다면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클 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이 네 가지가 바로 나와야 되겠죠. 얘는 뭐가 되나요? 모든 실수죠. 알파는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죠.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알파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죠. 세 번째는 절대로 방금 나왔는 거죠.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알파는 2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죠.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바로 고1 때 여러분들 2차 부등식에서 했는 거고 반드시 쌤이 알아두라고 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항에서 풀어도 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숫자 몇 개 대입하면 2라는 걸 당연히 알 것입니다. 자, 아니면 선생님이 이것을 또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답부터 구해놓고 합시다. 알파가 2가 되니까 2분의 얼마가 됩니까? 바로 5가 정답이 되나요? 자, 알파가 2기 때문에 2분의 5가 바로 이 문제에 무엇이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알파 제곱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로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프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됩니다. 이거는 이 항에서 생각한 것이고 이 항에서 생각한 것이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알파축이고 여기가 바로 y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y 콜 알파 제곱이니까 바로 어떤 그래프?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바로 y 콜 알파 제곱이라는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y꼴 4알파 마이너스 4니까 y절편이 4가 되면서 뭡니까? x절편은 1이 되겠네요. x절편은 1이 되고 y절편은 4가 되겠습니다. 요런 직선을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여기 위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 1,0에서 여기에 접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1,0에서. 그러면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이 점을 만약에 t 제곱으로 표현한다면 자, 이 점과 이 점의 바로 평균 변화율은 얼마가 되죠? 얘가 1,0이 되니까 바로 t-1분의 t 제곱 마이너스 0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고 여기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됩니까? t제곱 요거 미분하면 2알파에다 t를 넣으니까 그대로 t제곱 미분하면 2t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t제곱은 2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2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 이 항에서 정리해 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t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거나 또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점에서 접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t가 0이란 말은 0이니까 그죠? 맞죠?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걸 하나 그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지나는 접선도 하나 그어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즉, 요점이 얼마가 된다? 바로 2,4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항상 이 그래프에 접하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 알파 제곱은 그죠? 항상 누구보다 4알파 마이너스 4보다는 위에 있죠. 이 접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맞나요? 그런데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작을 수는 없죠. 따라서 바로 같은 것은 언제다? 요 접할 때의 t가 얼마? t가 바로 2일 때, 즉, 요 알파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만 같이 다른 값이 되면 항상 누가 된다? 알파 제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뒷부분은 부가적인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자, 바로 이 문제는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한 것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바로 n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요 형태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알파 제곱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대로 4알파라고 여기 알파니까 4알파로 여러분들이 바로 처리해주면 이 줄도 간단하게 한 줄 줄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8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균의 an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우리가 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A1은 원점이라고 하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직접 이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A1이고 원점이라고 하네요. 원점. 그리고 n이 홀수이면, 자, 지금처럼 n이 홀수죠. 1이니까 홀수이면, 자, 다음 점은 an, 바로 요 앞에 있는 점이죠. an 플러스 1보다 앞에 있는 점, 맞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n이 홀수니까 a2는 이 n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게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a2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n이 짝수이면 다음 이 홀수 번째 이 항의 점은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a 플러스 1만큼 뭐한다? 평행 이동한 점.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A3가 된단 말이겠죠. 저 또 홀수니까 어떻게 된다? A4는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바로 요 점이 되면서 얼마? A4가 되겠죠. 자, 다시, 자, 짝수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가 A5가 되겠네요. 다시 홀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다시 홀수니까, 바로 X축으로 A만큼 더해줘서 A6가 되고, 다시 짝수니까 A 플러스 1만큼 더해줘서, 맞나요? A 플러스 1만큼 더해줘서 무엇이 된다? A7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말이겠죠. 점이 찍힌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에 파악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X정가량, Y정가량, 이렇게 볼 수 있나요? A분의 A 플러스 1, A분의 A 플러스 1, A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요 홀수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짝수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 홀수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이 짝수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한테 물어보는 것이 뭘 물어봅니까? 바로 A1 어디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A2N이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짝수 번째에 있는 한 가지의 바로 길이를 바로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분모가 1차로 가니까 분자도 몇 차로 간다? 1차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어떤 정보만 알면 된다? 바로 1차항의 개수만 알면 되겠죠. 그 1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루트 34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 A, 2N까지, 즉 짝수항까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이 짝수항까지 이 길이를 그대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사적으로. 자,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짝수항까지 구하는데요. 짝수항까지의 길이를 바로 원점에서 구하는데 바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물론 A2까지도 n이 1이면 바로 A2까지의 길이겠죠. A2까지의 길이 맞나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이면 A2고 n이 2면 어디까지입니까? n이 2면 바로 A1에서 A4까지가 되겠죠. n이 3이면 어떻게 되면 A1에서 A6까지 있죠. 이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 부분을 자 어떻게?
자, 요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여러분들 좌표 평면을 잡고 여러분들 처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 A6의 요 길이와 A6으로 한번 볼까요? A6의 요 길이. 즉 A1과 A6의 요 길이와 A6의 요 길이와 A1과 A5의 길이를 보면 자, A1과 A5의 길이와 A1과 A6의 길이를 본다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A6이 바로 가장 긴 변이 되겠죠. 분명히 A1보다 A1, A5보다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끼케 길어봤자 얼마만큼 더 길겠습니까? 플러스 A만큼, 죠 삼각형의 세 변이 있을 때, 세 변이 있을 때, 이 가장 긴 변은 나머지의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A1, A6는 A1, A5하고 얼마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A보다도 작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A보다도 조금 작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것은 뭐죠? N에 대한 입장으로 본다면 뭡니까? 상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상수는 뭐가 됩니까? 끈값이 되는 거죠. 끈값. 아무 값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A1, A6의 길이를 무엇으로 바꾸어서 A1, A5 길이로 바꾸어서 처리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그 말은 보세요. A6, A1, A6하고 A1, A7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1, A7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A1, A7은 어디에서? 여기서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자, 이 길이는 A1, A6하고 본다면 또 삼각형을 이루죠. 그죠? 그러면 끼케야 얼마밖에 차이가 난다? A 플러스 1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요것도 차이가 적게 나겠죠. 요거보다도 조금 적게 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상수값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A1, A6를 A1, A5로 봐도 되고 무엇으로 반다? A1, A7로 봐도 거의 근사값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A 값과 A 플러스 1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은 값이죠.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따라서 A1, A5나 A1, A6는 거의 같은 값으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A1, A6와 A1, A7도 거의 어떤 값으로 보면 된다? 같은 값으로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얘를 무엇으로 봐도 된다? n분의 바로 A1에다가 바로 홀수 번치니까 A 2n-1의 요 두 점 사이 거리로 봐도 되고 아니면 무엇으로 봐도 된다. n분의 a1, a2n 플러스 1의 바로 두 선분의 길이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 a라는 것과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아주 미세한 끈값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해도 된단 말이죠. 왜? 상수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요 하나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요 A1, A6는 A1, A5 길이에다가 A만큼만 더해주면 되는데, 맞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요게 짧아야 되니까, 그죠? 맞죠? 짧아야 되니까 작게 해야 A도 차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이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바로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요 하나의 길이가. 다음 길이도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요 길이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음 길이도 어떻게 된다? 요 길이와 동일하단 말이겠죠. 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준다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n분의 요 길이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요 길이가 몇 개 더해지면 되겠다. 2n 플러스 1이니까 바로 n개가 바로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것을 n번 더해주면 되겠죠. 1, 3, 5, 7, 9니까 여러분들 1, 3, 천점을 보면 5, 7, 9로 나가니까 자 일단 이걸 계산해 보면 2n-1이 등차수열이죠. 그죠? 요게 n번째가 되네요. 아 그러면 n번째는 얘가 n번째가 되겠습니다.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되죠? n분의 요게 n번째가 2n-1이 바로 여기서 A1에서 잘 봅시다. A1에서 A3 갈 때가 여기 한 개 필요하죠. 요렇게 갈 때 한 개 필요하죠. 요 길이가 요렇게 가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 필요하죠. 요렇게 두 개 필요하고 요렇게 가면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필요하니까 네 번째 항일 때가 몇 개 필요합니까? 세 개 필요하니까 2n-1일 때는 n개 이게 n번째가 되지만 우리가 등차수열을 본다면 여기 n번째 항이지만 여기까지 온다면 n-한 개가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n개가 맞고 맞죠? 이게 n개가 필요하겠고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에 몇 개? n-한 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것으로 처리하나 이것으로 처리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여기를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안 가져도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1이죠. A3으로 갈 때 여기 한 번이죠. 한 번. 요렇게 갈 때가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건 두 번째 항이니까 맞죠? 두 번째 항이니까 한 번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항이니까 요 식이 몇 번 필요합니까? 두 번 필요하고 네 번째 항이니까 몇 번 필요합니까? 바로 세 번 필요하죠. 네 번째 항까지 올라면 세 번 필요하겠네요. 그럼 얘는 2n 우리가 1, 3, 5, 7, 9 같은 일반항이 바로 2n-1이 2n-1이 바로 몇 번째 항이다? 2n-1이 바로 n번째 항이니까 n-한 번 필요한 거고 2n 플러스 1은 맞죠?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니까 n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n번 더해주면 되고 n-한 번 더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왜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동일하냐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극한을 취해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보세요. n분의 자, n에 대해서 여러분 곱해버리면 앞에 부분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에 바로 곱하기 n이 될 것이고 요 상수와 곱해버리면 여기는 루트 그대로 얘가 들어오죠. 요렇게 분배 법칙을 했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상수가 되죠. 상수. 얘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끈값 바로 얼마가 된다?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n에 대한 계수는 뭐가 계수가 된다? 요 놈이 바로 계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로 취급해 준다 해도 n에 대한 계수는 뭐가 된다? 얘가 바로 n에 대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차분의 1차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1차분의 1차니까 이놈의 극한값은 뭐와 동일하다? 루트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과 동일하고 이 값이 바로 얼마다? 2분의 루트 34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근사적으로 생각해야지 쉽게 풀 수가 있지. 정말 여러분들 좌표축을 잡고 A, 2n번째의 좌표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원점과 2n까지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식을 표현한다. 그게 아니고 요 상수 A 플러스 2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끔값이기 때문에 맞나요? 바로 이 홀수 번째, 바로 A2n-1번째와 A2n 플러스 1번째의 바로 길이로 취급해줘도 되고, 그것은 바로 요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바로 몇 번 추가시켜 줘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요 값을 풀면 되겠습니다. 양변 제곱해 볼까요? A 제곱하면서 전개합시다. 여기 A 제곱 나오니까 2A 제곱이 되고 2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제곱하면 바로 4분의 34가 되어서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양변 두 배 하면 얼마 되죠? 4A 제곱 4A가 되고 여기에 2가 되는데 17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17이 돼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나요? 2가 되고 여기는 3호를 하면 자, 10이 되고 6이 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10 마이너스 6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되고 2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A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어떻게 바로 이 성분의 길이를 근사적으로 처리했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9번입니다. 바로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우리 이런 유형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이 fx는 바로 함수가 있는데, 직선 y 꼴 tx 플러스 2가 이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바로 g의 바로 변수는 t죠. 그 점의 개수죠. 만나는 점, 무슨 점? 교점이죠. 교점의 개수를 바로 gt, 바로 이 직선의 바로 기울기를 바로 함수의 변수로 잡는 바로 gt 함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바로 변수예요. 그런 함수 gt가 바로 이 점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이 함수 gt가 t 이꼴 a에서 불연속인 점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이렇게 m개가 된다고 하네요. 이때 m은 자연수고 이때 m 요 불연속점의 개수죠. 바로 요 m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되고 am은 바로 가장 큰 불연속점을 x 좌표를 이야기하겠죠. t 값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바로 이 극한의 변수는 뭐가 됩니까? n이 되고 맞나요? 함수의 변수는 뭐가 되죠? x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x와 n은 바로 서로 어떤 변수? 독립 변수죠. 극한을 처리할 때는 n이 변수니까 n이 변수고 n이 변수면 이 x는 뭐가 된다? 상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n이 지수에 있으니까 바로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은 바로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공비에 따라서 이 공비가 얼마가 되죠? 바로 우리가 그냥 x제곱이지만 x제곱이 바로 공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x제곱이 얼마보다 1보다 클 때와 맞나요?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와 바로 x제곱이 절대값이죠. 그죠? 요 놈이 뭐일 때? 1일 때. 즉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물론 얘는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크니까 그죠? 바로 x는 어떤 구간이 되겠습니다. 1보다 크니까 얘는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x제곱이 1보다 크니까. 이 x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사실 절대값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제곱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와 x제곱이 1일 때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일 때가 될 것이고, x제곱이 1일 때는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클 때는 바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들은 다 끈값이 되겠죠.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어 줘야 되나? 우리가 많이 풀었으니까, 그죠?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을 약분하면 여기 부분은 요 부분은 x의 2n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은 끈값이죠. 그러면 x제곱을 약분해 버리면 남는 것이 바로 2x가 남겠죠. 따라서 1보다 클 때는 즉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2x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y 이꼴 2x를 그려두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빵구 뽕이 되어야 되죠. 여기도 빵구 뽕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는 공비가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뜻이겠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얘들이 어디로 간다? 바로 0으로 가죠. 얘들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죠.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fx는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y꼴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다음에는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x자리 1을 대입하면 되겠죠.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가 되고 여기는 1에 2n 플러스 1제곱 홀수 제곱이라도 1이 되죠. 따라서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함수값이죠. 그죠? f1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F1일 때는 2분의 1, 요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겠죠. 점을 지나는 경우.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과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1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바로 f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뭐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f가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바로 이 y 꼴 tx-2바의 교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y 꼴 tx-2는 반드시 어느 점?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자, 기울기가 변하겠죠. 그죠? 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변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된 뭡니까?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먼저 해 두어야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연습 여러분들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이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거의 무슨 수열이 나오죠? 등비 수열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t를 바로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t를 변해가면서 바로 이 fx와 이 직선과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음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지나는데, 자, 우리가 요점을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요런 직선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런 직선. 자, 요런 직선이 있더라. 요 직선이 요 빨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요 점에서 하나 만나죠. 이렇게 그려도 하나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도 하나 맞죠? 자, 여러분들 여러 번 그려보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도 하나 맞습니까? 항상 여기 있는 y 꼴 마이너스 1과 지금 한 점에서 만나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순간에 여기가 빵구 뻥이 되기 때문에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도 만나지 않죠. 요때가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한 개씩 만나다가 여기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불연속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바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의 변화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요. 자, 선생님이 자, 주기에서 수본에서 정리해 둔 것인데 자,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 특이한 점을 지날 때. 자, 그런 특이한 점이 언제냐? 바로 첨점이나 자, 불연속점을 지날 때. 자, 이처럼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잖아요. 이 직선이 요 불연속을 지나는 순간 변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또 첨점일 때 변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나중에 교육이나 사과정에서 많이 풀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스치면서 접하는 이 접선을 지날 때, 서접을 지날 때, 여러분들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요 스치면서 지나는 요 접선을 경계로 여기에서는 교점이 한 개가 되지만 여기서는 교점이 두 개가 되죠. 그리고 내려오면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세 개가 되죠. 이 수접을 지날 때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자, 관통하면서 집하는 관접일 때는 여러분들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관접일 때는 변화가 없어요. 자,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잖아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인데 요 변곡점을 지나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접선이라고 했을 때 요 접선과 여러분들 평행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평행하게 한번 그어보세요. 평행하게 그어보면 항상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교점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나중에 이런 문제도 풀어볼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만 해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수함수 같이 로그 함수 같이 뭐가 있을 때 바로 점근선이 있을 때 점근선을 지날 때 자, 그, 점근선을 기준점으로 점근선을 지날 때 또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접하는 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불연속점을 지날 때의 바로 교점의 개수에 대한 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GT를 우리가 이제 GT에 대한 바로 불연속점인 개수를 구하는데 바로 불연속인 그 점을 구하는데요. 이런 불연속점을 지날 때 바로 GT에 대한 불연속점이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뭐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관점에서 두고 여기에서 이 GT 함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T 함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굳이 GT 함수를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문제 풀 때는 굳이 GT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 축이 바로 GT가 되고 이 축이 바로 등미 바로 T축, 즉 기울기와 변함에 따라서 바로 GT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t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계속 오면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죠? 하나의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가 되면, 자, 요때 검은 직선, 요 검은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증가할 때 하나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자,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기울기가 아주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 올 때까지는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자, 여기가 1, 조금 1을 크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1이고, 자,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여기 1이 너무 큽니까? 여기 가운데가 바로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기울기가 음수에서 올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 때, 얼마까지나?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때가 여러분들 지금 기울기, 바로 T값이죠. T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몇 개가 되죠? 교점이 없어지죠. 이건 교점이 아닙니다. 요 빨간 점하고 빨간 선하고의 교점만 봐야 됩니다. 여기가 모두 다 교점이 되면서 여기서 교점이 없어지죠. 마이너스 1일 때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0개가 되는 거예요. 0개. 맞나요? 0개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된다? 바로 1개로 쭉 계속 왔는 경우가 되겠죠. 되겠나요? 오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빵꾸 뻥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색깔을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요렇게 지날 때 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지날 때도 어떻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0개죠. 0개 맞습니까? 자, 그런데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어느 점? 요점을 지날 때는 다시 교점이 몇 개가 돼버립니까? 자, 몇 개가 돼버리죠? 1개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요때의 기울기는 여기가 얼마죠?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자, X축으로 몇 개 증가하고 1개 증가할 때 Y로는 2분의 1개 감소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되겠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다시 교점이 몇 개 돼버린다. 다시 교점이 몇 개 돼버린다. 하나 돼버리. 요즘을 지나니까 교점이 1개 돼버리죠. 이렇게 1개 돼버립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서 몇 개가 돼버리죠?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디까지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올 때까지는 여기에 자 굵은 선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 된다? 여기는 바로 연계가 되고 여기가 빵구뽕이 되면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교점이 1개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저 어디에서 불연속점에서 지날 때 교점의 개수가 변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요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가 조금씩 커질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또다시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또 몇 개로 된다. 또 연계로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연계로 되는 겁니다. 연계로. 아시겠나요? 자, 그러다가 언제 보세요.
여기 요점을 지날 때, 요점을 지난다면 교점이 얼마죠? 교점이 바로 얼마 되죠? 교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또다시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평평하니까 0이 되는 경우죠. 0이 되는 경우도 몇 개가 된다? 0개가 되는 거죠. 0개가. 아시겠나요? 0개가 되죠. 계속 0개가 되죠. 요점을 지날 때는 한 개지만, 요점을 지날 때는 한 개지만, 맞나요? 한 개지만 더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연계가 되다가 여기가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죠?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양수로 바뀌죠. 양수로 바뀌면서 요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이제 몇 개 생깁니까? 또 한 개 생기게 되겠죠. 또 한 개 생기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언제 기울기가 0일 때는 연계가 생기지만 맞죠? 연계가 생기지만 또 기울기가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죠. 한 개씩 생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 개 생기다가 계속 한 개 생기다가 맞나요? 계속 한 개 생기다가 요점을 지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요점을 지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요점을 지날 때도 요선 빨간 선이 여기 좀 짧지만 요 빨간 직선 요 직선이 y 꼴 2x가 요렇게 선이 더 꺼져 있는 경우가 되니까 그죠? 더 꺼져 있는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한계가 되죠. 저 요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 얼마죠? 여기서 1분의 1이 되니까 1이 되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울기가 1이 될 때까지, 기울기가 1이 될 때까지는,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몇 개 생깁니까? 계속 한 개 생기죠. 기울기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한 개 생깁니다. 계속 한 개. 이렇게 계속 한 개 생기죠. 자, 이렇게 계속 한 개 생깁니다. 자, 1일 때도 몇 개 생기죠? 여기는 교점이 없지만 1일 때도 여기서 하나 생기는 걸 발생할 수가 있죠. 1일 때도 한 개 생기네요. 되겠나요? 그런데 이제 요점을 벗어나는 순간, 요점을 벗어서 더 기울어질 때, 더 기울기가 급해지면 요거 지금 요 빨간 선이 됩니다. 빨간 선. 자, 선생님이 요 선을 살짝 지어 볼게요. 요 선일 때가 아닙니다. 요 선일 때가 한 개 생기고 그죠? 한 개가 생기는 거 맞죠? 요점을 지날 때. 그리고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죠? 맞나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자, 선생님이 조금 빨리 눌렀네요. 그죠? 여기가 아니고, 자, 요점을 지나기 전에, 요렇게 지날 때, 자, 요렇게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지날 때. 요점을 요렇게 지날 때. 요렇게 지나버리면, 여기 이제 또 몇 개 만납니까? 또 한 개 만나죠. 자, 다시. 1일 때, 기울기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여기서 하나 써, 1일 때, 기울기가 1일, 요 오렌지색입니다. 1일 때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만 1보다 조금 커지면 여기에서 하나 만나고, 맞나요? 여기에서 하나 만나고, 요 아래에서 또 하나 만나겠죠. 그죠? 따라서 1보다 조금 커지면 이제 몇 개씩 만나기 시작한다? 두 개씩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개씩 만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보다 요때가 지금 기울기 얼마죠? 요때가 지금 기울기가 1입니다. 요 오렌지색 요때가 기울기가 1이 되고 맞나요? 기울기 1일 때 내려오면 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1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몇 개씩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다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어요. 요 1을 지날 때, 요 1,0을 지나면 여기 기울기 얼마죠? 한 칸분의 두 칸. 요게 바로 기울기 2가 됩니다. 자, 기울기 2가 되면, 여기 있는 y 꼴 2x, 빨간 직선, y 꼴 2x과 뭐 하게 되죠? 평행하게 되죠. 기울기 2가 돼버리면. 평행하게 되어서 여기서 몇 점만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버리면 2가 돼버리면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즉
1,0을 지나는 순간, 1,0을 지나는 순간 기울기가 2가 돼버리면 몇 개 맞는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자, 기울기가 여기가 언제죠? 1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1부터 2 사이에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니까 몇 개 만나다가 두 개 만나게 되죠. 두 점에서 만나다가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때는 여러분들 몇 점에서 만난다? 바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또 요 점을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요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얘는 기울기가 2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더 커지면, 여기서 한 점 만나죠? 여기서 한 점을 만나면서 얘가 올라가면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크죠. 얘와 얘가 지금 평행한 꼴이 되는데 얘가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요렇게 평행하고 요 두 개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평행한데 여기가 기울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가면 또 만나는다 안 만난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얘하고 여기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기 때문에 다시 몇 점에서 만납니까? 다시 기울기가 2보다 조금 크면 다시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점을 지나는 순간, 요 1,2분의 1을 지나는 순간,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죠. 자, 1,2분의 1을 지나버리면, 1,2분의 1을 지나면, 자, 여기서 분명히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여기 1,2분의 1 중에 두 개를 만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만나죠. 여기서 하나 만나니까 이때는 몇 개 만나게 된다? 세 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즉 얼마가 되는 순간? 2분의 5가 되는 순간. 2분의 5가 되는 순간 몇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꼴이 되겠죠. 세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빵꾸뽕이 되겠죠. 되겠나요?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은 다시 여기서 올라가면 하나 만나고 2분의 5, 1,2분의 1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는 상수함수 y꼴 마이너스 1과 만나기 때문에 토탈 3개를 만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가팔라져야 되겠죠? 자, 요거보다 이제 가팔라지면 이쪽에서는 만날 수가 없겠죠. 3, 4분면에서. 이보다 좀 더 요거 1,2분의 5를 지나면서 요렇게 되면 또 몇 점에서 만난다? 또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또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언제까지?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점을 지날 때 바로 1,2를 지날 때겠죠. 1,2를 지날 때. 1,2를 지나면 여기는 빵구 뽕이니까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고 어디서? 여기서 한 점에서 또 만나겠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저 1,2를 지난다는 말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에 한 칸 가야 되고 여기는 몇 칸 가야 됩니까? 바로 네 칸을 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일 때다? 바로 4일 때가 되겠죠. 4일 때. 자, 다시 요점이 얼마예요? 요점을 지날 때는 얼마 되죠? 한 칸 분에 두 칸 반을 가야 되니까 한 칸 분에 두 칸 반을 가니까 2분의 5가 맞죠. 2분의 5가 맞고 다시 요점을 지날 때는 한 칸 분에 몇 칸 올라가야 됩니까? 한 칸, X축으로 한 칸 갈 때 Y축으로는 네 칸 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4가 되겠죠. 자, 이때까지는 계속 몇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자, 요 1,4, 1,2를 지나면 교점이 다시 몇 개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동보다 더 기울어지면, 그죠? 이쪽에서는 만나지 않고, 이쪽에서도 만나지 않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이 y꼴 마이너스 1에서는 항상 만나죠. 여기 또 하나 만나니까 계속 야는 어떻게 만난다? 한 개씩 쭉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자, 불연속점이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에서 1에서 2에서 2분의 5에서 4에서 이렇게 7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m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말이고 이 개수는 7이 된다는 말이고 바로 am은 바로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어서 이 문제는 바로 28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사실 이렇게 직선을 그리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직선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항상 그런데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한다? 바로 불연속점을 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요점과 불연속점을 체크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죠? 이 점과 이 점에서도 불연속, 이 점에서도 불연속 맞나요? 이 점에서도 불연속이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도 불연속, 이 점에서도 불연속이 되는데 요 점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y 꼴 2x와 평행하기 때문에 그죠? 요 점을 지날 때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어야 된다. 그때 기울기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는데 항상 어느 점에서 불연속점에서 변화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0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 tn이라는 것을 보세요. tn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요? 바로 2차 함수입니다. 요 놈이 지금 뭐죠? 지금 요 놈이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되게 더럽게 나와 있죠. 맞나요? x제곱의 개수니까. 그게 이 2차 함수는 바로 원점을 지나면서 막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이라는 좀 복잡한 바로 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것에 바로 1사분면만 그림을 그려놨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원점에서 PN까지의 길이가 2n 플러스 2라고 했죠. 자, 요 점에서 요까지의 길이를 지금 줘놨죠. 바로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요? 바로 2n 플러스 2라고 줘놨습니다. 자, 그럴 때,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지만, 이 HN과, 자, 이 원점 O에서 요 길이가 2N이 되는 요 점을 잡아서 원을 그리는데, X축과 접하게 그리겠죠. 그죠? 그리고 O에서 바로 접선을 그렸을 때, 바로 여기에 접하는 점을 Rn이라고 했습니다. 즉, 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와 얘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무엇을 표시해야 된다? 수직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바로 요 부분을 f의 넓이를 하고 요 부분을 바로 GN이라고 했을 때 FN에서 GN을 뺀 바로 극한값이죠. 그런데 분모가 바로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겠죠. 즉 분자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2차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2분의 8 플러스 K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Fn과 Gn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지금 없죠. 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는다?
요 부분, 하얀 부분 있죠? 요 하얀 부분. 요 하얀 부분을 어디에? FN에도 추가시켜주고, GN에도 추가시켜주자. 즉, 이 부분을 별표라고 한다면, 이 FN 플러스 별표, 요 넓이를 구하고, 요 넓이를 구하고, 또, GN과 바로 요 부분의 넓이, 호와 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를 구해서 빼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추가해 줬다고 해서 이 FN과 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는 사실 무엇입니까? 적분으로, 여러분들 정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적분으로 구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PN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구간이 0에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는 여기를 추가해 준다는 걸 생각한 다음에 이 OPN의 길이가 나왔는 이유는 바로 이 PN의 좌표를 표현해 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O와 HN 사이에 바로 적분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설령 여러분들이 적분을 한다고 해도 이 HN의 바로 X좌표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스타트는 이 원의 중심, 이 PN의 좌표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2n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 이 pn의 좌표를 t 콤마라고 놓으면, 자, t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바로 y 좌표는 조금 복잡하지만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에 바로 뭐가 된다? t 제곱이라는 바로 y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준 이유가 있겠죠. 복잡하게 숫자를 준 이유. 자, 따라서 우리는 OPN을 바로 EM 플러스 2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두 점 사이를 이용해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요 OHN의 길이가 뭡니까? T니까 바로 T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y좌표는 요 전체가 되니까 요걸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분자를 제곱하면 3이 되겠죠. 그리고 t제곱을 제곱하니까 t 4제곱. 지금 밑변 제곱, 높이 제곱 했죠? 그러면 빗변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뭐가 된다? 2n 플러스 2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요 식을 여러분들 계산해서 t 값을 구해주면 t가 바로 무엇으로 표현이 되겠다? n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잠시 여기를 2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2로 묶어주면 2의 제곱이 되어서 4배의 바로 n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면 최고차항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되니까 조금 생략한다면 3t의 4제곱을 먼저 곱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양변에 무엇을 곱한다? n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뭐 한다? 지금 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분이 되어서 3t의 4제곱이 되고,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n 플러스 1의 제곱에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서 이항해야 되겠죠. 그 마이너스 4배의 n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겠죠. 요게 는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바로 보기차 형태죠. 보기차 형태. 요게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3이고 여기에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배의 m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바로 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다면
자, 서로 곱해서 n제곱 플러스 여기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4n제곱이 되고 여기에 3n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4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요렇게 마이너스 3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하면 바로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서 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주 더럽게 나온 이유는 이렇게 인수분해 꼴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래 나왔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t제곱이고 여기가 t제곱이죠. 그러면 더해서 0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바로 t제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제곱이고 여기 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t제곱이 무엇이 된다? 바로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러므로 t는 바로 m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자, t는 지금 1, 4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pn을 우리가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m 플러스 1, 맞나요? m 플러스 1, 자, 여기에 t의 m 플러스 1의 제곱을 표현해주면 m 플러스 1이 하나 약분이 되겠죠. m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t 자리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제곱이 되어서 하나 약분이 되어서 y좌표는 그나마 조금 쉽게 루트 3의 m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n의 좌표를 무엇으로? 바로 n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FN과 요 별을 바로 더한 요 넓이부터 구해주면 되겠죠. 즉 FN에서 GN을 빼야 되는데 FN에서 GN을 빼야 되는데 자, 나는 어떻게 지금 계산하겠다. 바로 자, 여기 해볼게요. FN에서 누구를 추가시켜줘서 별을 추가시켜줘서 넓이를 구하고 맞나요? 또 GN에다가 별을 바로 추가시켜줘서 넓이를 구해서 각각 뭐 하겠다? 빼겠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FN의 넓이를 구할 때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바로 m 플러스 1까지의 바로 요 함수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m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 제곱을 바로 뭐 하면 된다?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바로 요 부분의 넓이. 자, 요 부분의 넓이는 무엇으로 구하면 됩니까?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6분의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지 말고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러분들이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 그림만 봐서 그렇지. 지금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 요것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금친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밑변이 바로 x좌표가 되고 높이가 바로 y좌표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가 되겠습니까? 밑변이 바로 뭐가 되죠? m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걸 이용하지 않고 n으로 바꿔놨으니까 m 플러스 1이 되겠죠. m 플러스 1. 됐나요? 자,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네요.
루트 3의 n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에다 루트 3의 n 플러스 1을 곱해주니까 여기에 루트 3을 주고 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요게 직각삼각형의 넓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빼준다? 요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바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맞나요? 요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바로 요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에서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뺀 몇 제곱 2차니까 세제곱 2, 3은 6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에 6분의 2차항의 최고차 계수가 좀 복잡하죠.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분의 얼마 된다?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에서? 바로 베타에서 알파를 빼니까 자 2차 함수와 포물선의 거점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m 플러스 1이니까 m 플러스 1에서 0을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m 플러스 1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게 지금 fn이고요. 자, gm 플러스 별표를 한번 구해 봅시다. gm 플러스 별표를 구할 때는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또 구하는 게 어렵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PN, RN, O 요 빨간 삼각형과 여기에 지금 칠해진 요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뭐죠? 반지름이고 요 OPN이 공통이죠. 그리고 접선이가 여기 90도면 직각 같고 빗변이 공통이면서 바로 이 변 하나가 같기 때문에 바로 RHS 합동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이 전체 사각형 PN, RN, OHN 이 부분에서 요 안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 삼각형 넓이 방금 우리가 구해놨는 요 삼각형의 넓이 맞습니까? 요거의 몇 배? 두 배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놨은 게 같으니까 넓이가 똑같죠? 따라서 두 배니까 루트 3에 바로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누굴 빼줘야 된다?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의 반지름은 알고 있습니까? 반지름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요 부분에 바로 뭐가 되죠? 바로 y좌표가 바로 반지름이죠. 그 뭘 알아야 되나요? 중심각을 알아야 되죠.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과 이 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을 잘 보면, 자, 보세요. 이 삼각형을 잘 보면, 빗변이 2m 플러스 2고, 자, 여기에 밑변은 바로 m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m 플러스 1이죠. 자, 기가 막히죠? m 플러스 1의 몇 배입니까? 루트 3배가 되고 여기는 2로 묶어버리면 m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수잖아요.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90도. 1이 바라보고 있는 게 몇 도가 되고 30도가 되고 루트 3이 바라보고 있는 게 60도가 되죠. 따라서 요각 하나가 몇 도가 된다? 바로 30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의 각은 몇 도가 된다? 60도. 즉, 몇 분의 8? 3분의 8가 되는 것입니다. 요 중심각이 3분의 8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지 알겠죠? 바로 1대 루트 3대 2가 되어서 바로 얼마 된다? 요가 OPNHN 각이 바로 30도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60도가 되래요. 그러면 부츠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L도 있잖아요. 그럼 반지름도 알고 세타도 하니까 요 공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R이 뭐죠? R이 바로 요게 반지름이죠. R 제곱이니까 요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세배의 m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요게 R 제곱이었죠. 루트 3 제곱 m 플러스 1 제곱. R 제곱 세타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바로 GN에다 별을 더한 바로 넓이가 되는 거예요. 되겠네요.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한다? 빼라고 하네요. 빼라고 하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빼줘도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쉽게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극한의 성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더러운 숫자들을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n제곱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요렇게 n제곱으로 나눠주고 요렇게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누고 이렇게 n제곱으로 바로 나누어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n제곱으로 나누고 여기에 n제곱으로 나누고 여기에 n제곱으로 나누고 여기에 n제곱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각각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게 보입니까? 보세요. 여기 n제곱이죠. 여기도 n제곱. 무한대로 가니까 2차분의 2차니까 여기서는 바로 극한값이 얼마 된다? 바로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보세요. 복잡하지만 자, 요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이 하나 약분되면 여기 제곱이 되어서 여기에 바로 n이 2차가 나오죠. 2차항의 개수가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6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맞습니까? 6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요 부분이 그래서 극한값이 바로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으로 바로 처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n제곱이고 여기도 n제곱이니까 바로 여기 극한값은 바로 얼마가 나온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보면 요 3과 요 3이 약분이 되고 요거 전개하면 n제곱이 되니까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여기 있는 파이까지 숫자까지 합쳐서 바로 2분의 파이 요렇게 여러분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굳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또 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모두 다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n이 제곱이 다 돼 있으니까 각각의 극한의 성질로 여러분들 적용 수렴하는 거를 각각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값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모두 다 6으로 통일할까요? 자, 여기 적어볼까요? 6, 분모가 6으로 통일해보면 6분의 여기 얼마 되죠? 3 루트 3이 되고. 자, 여기는 6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빼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6 루트 3이 되고, 자, 여기는 마마가 돼서 플러스 여기는 파이니까 굳이 6으로 고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파에다가 자, 6분의 얼마가 되겠나요? 6분의 자, 3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면 얼마? 2 루트 3에서 하면 마이너스 8 루트 3이 됩니까? 마이너스 8 루트 3.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면 얘가 6분의 6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2 루트 3, 소리. 요렇게 하면 얼마 되죠? 2 루트 3에서 6 루트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자, 여기 올라올게요. 2분의 파에서 얼마를 뺀 게 된다? 3분의 루트 3을 뺀 요게 바로 극한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분의 파에서 바로 3분의 루트 3이 아니고 3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따라서 요게 극한값인데 2분의 파이에다 K니까 바로 K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K를 제곱해서 얼마로 곱하라? 60을 곱해달라는 거네요. 요걸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9분의 제곱하면 4고 제곱하면 3이죠. 거기에다가 얼마로 곱해달라? 60을 곱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3일은 3, 3, 3은 9가 되고 3으로 약분하면 20이 되어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좀 2차 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요 PM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 요 좌표를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만 해주면 되고 자, 요 놈을 추가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를 자, 적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직각삼각형에서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6분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전체 사각형, 즉 요 직각삼각형이 두 배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부채꼴의 중심각이 바로 1대 루트 3대 2가 되어서 30도가 되니까 전체가 60도가 되어서 3분의 파이로 적용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처리할 때 직접 FN에서 GN 이식을 빼지 말고 각각의 모든 항이 2차가 돼 있으니까 n제곱으로 각각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렴하는 거와 수렴하는 거는 각각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미적분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